라인 타입, 선의 종류, 선의 모양. 설계를 하면서 선의 종류를 우리가 바꿔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많이 사용하는 게 실선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근데 이 실선도 굵은 실선이 있고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실선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파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점 세선이 있고요. 2점 세선이 있습니다. 제가 1점 세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1점 세선은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그래서 얘를 중심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점 세선은 중심선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긴 선 하나에 가운데 점 하나 찍고 긴 선 하나에 점 하나 찍고 이게 1점 세선입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점 세선은 이렇게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두 개 넣었습니다. 2점 세선이 됩니다. 얘는 가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있을 예정인 거죠. 이런 걸 가상선이라고 해요. 파선은 선을 깨트렸다라는 뜻입니다. 점선이에요. 점선. 이렇게 점선인데 얘는 어떤 용도냐면 은선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숨을 은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벽 있죠. 얘 있죠. 얘 뒤에 창문이 있어요. 제가 요 뒤 들어가서 종종 밖에 구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이 칠판까지 그리고 창문은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려야 돼요. 근데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면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실선은 눈에 보이는 선. 근데 여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있다라고 표시는 해줘야 돼요. 그게 은선인 거죠. 다른 데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선. 이 칠판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써서 은선이라고 해요. 가는 실선은 말 그대로 그냥 가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굵은 실선은 말 그대로 굵은 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선의 굵기를 지정을 해줘요. 선의 모양도 지정해주고 선의 굵기도 지정해주고 선의 색상도 넣어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색상을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의 굵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설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시인이 숫자 세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인이 숫자를 어디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많다, 아주 많다. 그 다음 대빵 많다. 이렇게요. 똑같아요. 굵은 선, 가는 선 있으면 중간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대빵 굵은 선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이 세 종류에서 네 종류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의 모양이나 종류가 많으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설계하는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가늘고 중간, 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굵은 선을 0.5mm를 썼어요. 그러면 중간 굵기에서는 얼마가 되냐면 0.3mm가 되는 거고 가는 선은 0.1mm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게요. 제가 굵은 선을 0.4로 썼습니다. 그럼 중간 선은 0.3, 가는 선은 0.2. 이해되시나요? 제가 굵은 선을 0.3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중간 선은 0.2, 가는 선은 0.1. 이해되시나요? 이건 세팅하기 나름이란 뜻이에요. 보통 A2 용지에다 그리게 되면 A2에다 그러면 0.5, 0.3, 0.1을 줘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면 0.4, 0.3, 0.2를 줘요.
실무에서 우리가 A3에다 출력하잖아요. 0.3, 0.2, 0.1 이렇게 줍니다. 이건 사용하기 나름인데 보통 실무에서는 0.3, 0.2, 0.1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굵은 선은 0.3mm가 되는 거고 얘는 0.1mm가 되는 거고 은선은 중간 굵기입니다. 그래서 0.2mm가 되는 거고 가는 선은 0.1mm입니다. 가는 선, 중심선은 가는 선입니다. 얘는 굵은 선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중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형선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 그러니까 물체의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선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그릴 때는 외형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 외 나머지. 지금 여기 네 가지 외 나머지 선들 있죠? 나머지는 여기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여기로 다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의 모양을 불러올 겁니다. 불러오는 명령어는 line type 또는 LT라고 쓰시면 돼요. 자, line type.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죠. 선의 모양이 바이 레이어가 있고 바이 블럭이 있습니다. 칼라 할 때도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이 있었죠. 그죠? 지금 여기 보면 current line type에서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current가 무슨 뜻이냐면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내가 작업하는 라인 타입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종류를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이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컬러하고 라인 타입을 별도로 조정 안 하고 레이어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 continuous라고 있죠? 얘가 실선입니다. continuous 얘가 실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미드 보시나요? 미국 드라마. 맨 끝에 뭐라고 뜨나요? next라고 뜨나요? continue라고 뜨나요? 안 뜨나요? 보통은 continue라고 뜨죠. 이어서란 뜻이죠. 선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쭉 이어진 선. 그래서 continuous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바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드 버튼 있죠. 로드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선의 모양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배팅. 요거 단열재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 배팅을 단열재로 써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로드. 자, 은선이 히든이죠. H자네요. 자, H자, 히든. 보시면 히든이 있고 히든 2가 있고 히든 XE가 있습니다. 이 히든을 기준으로 해서 0.5배, 히든을 기준으로 2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든을 불러오시면 돼요. 히든 선택하고 자, 오케이. 히든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로드. 자, 중심선, 센터, 알파벳 C 나오죠? 자,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센터가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 자, 2점 세선, 팬텀. 2점 세선. 알파벳 P로 시작합니다.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들, 우리가 써야 되는 선들이 다 들어왔네요.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자, 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불러올 때요, 파일 탐색기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더하기 선택되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빼기 선택되네요.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선택할 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전체 순차 선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자, 제가 아까 봤을 때 알파벳 순으로 바로 갔었죠. 그냥 알파벳 B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나 선택하시고 B 누르면 B의 제일 첫 번째, C를 누르면 C의 제일 첫 번째, P를 누르면 P의 첫 번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파일 탐색을 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을 누르게 되면 해당 알파벳의 첫 번째로 가게 돼요.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파일 탐색기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CAD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윈도우를 잘 쓰셔야 돼요. 윈도우를 어설프게 쓰시면 CAD 못 쓰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아예 못 쓰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윈도우 잘 쓰는 사람이 CAD도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윈도우를 좀 공부해 두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설계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습니다. 제가 불러왔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 중심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센터를 선택하고 여기 커런트 버튼 있죠. 커런트가 현재란 뜻이었어요. 그죠? 얘를 누르니까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OK. 자, 라인을 그려보면 어떤가요? 1.3선으로 그려진 거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딜 보시냐면 여기요. 우리가 여기서 칼라를 바꿨었죠. 근데 요 두 번째, 요 세 번째죠. 여기서 보시면 선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라인, 선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라인 타입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계 쪽에서는 중심선은 빨간색을 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써요. 그 다음에 음선은 노란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그린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치수선은 화이트를 쓰고요. 다시요. 여기 실선. 그러니까 외형선이요. 외형선은 그린이고요. 치수선 화이트고, 그 다음에 해칭선 빨간색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건축은 조금 더 색깔을 많이 써요. 중심선은 똑같이 레드를 쓰고, 근데 여기는 단면이라는 걸 써요. 단면선은 노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응용 건축제도로 할게요. 기능사를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감선이 있습니다. 마감선 그린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하고 치수요. 치수는 사이안을 쓰고, 그 다음에 해칭은 블루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면선은 화이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여기 있는 마감선 있죠. 여기 있는 마감선을 블루로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마감선을 블루로 쓰고, 문자 치수 같은 경우 사이안을 쓴다고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치수는 레드를 쓰고 문자는 그린 씁니다. 그린은 어디 들어가냐면 가구 있죠. 가구.
가구를 표현할 때 여기 얘를 씁니다. 나머지 해칭선은 블루를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색상을 바꿔서 쓰셔야 돼요. 자, 중심선이니까 0.1mm, 은선이니까 0.2mm, 0.3mm, 0.1mm, 0.1mm 이렇게 되고요. 중심선이니까 0.1mm, 여긴 0.1mm, 얘 0.3mm, 마감선 0.1mm, 문자치수 0.1mm, 해칭 0.1mm, 인면선 0.2mm 이렇게 됩니다. 선의 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선의 모양, 색상, 용도, 굵기 이렇게 4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선을 도면을 그려보죠. 자, 이과제물이요.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그렸죠?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요과제물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자, 보시죠. 자, 먼저 색상을 지정해야죠. 빨간색의 중심선에 그 다음 라인 선을 이렇게 길게 2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으로부터 이 아래로 35mm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30mm 25mm 옵셋 30 다시 한번 옵셋 25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45 75 옵셋 45 옵셋 75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중심선의 위치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상을 자, 초록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 continuous 실선이죠. 서클 교차점 찍고 지름 18mm 다시 한번 자, 다시 또 지름 30mm 자, 다시 한번 자, 서클 바로 이 부분이네요. 다이아메타 14 다시 한번 서클 다이아메타 30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14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26 그 다음 서클의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면서 반지름 100인원 그러면 트림으로 잘라낼 수 있고요. 다시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면서 반지름이 120인원 자,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다행히 얘가 수직이니까 굳이 탄젠트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5mm 더 옵셋 하라고 했었죠? 중심선 정리하느라고 5mm 자, 트림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트림 관련된 중심선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 정리됐고요. 다시 옵셋 5mm 트림 다시 옵셋 5mm 트림 그러면 중심선들 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 필요 없는 건 트림으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우는 거 아닌데 여기 선이 빠졌군요. 라인 선이 이렇게 빠졌네요. 트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트림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긴 정리됐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TTR입니다.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 5.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여긴 그냥 TTR입니다.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면서 반지름 5인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트림으로, 다시 한번 트림으로. 여기 짜투리 남았네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뭐부터 그리라고요? 중심선부터요. 중심선부터요. 라인, 수평선을 그리고 그 다음 수직선을 그리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선의 모양이 너무 크지 않나요? 좀 너무 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이에요. LT 스케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니 그대로 풀면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줄여서 LT 스케일입니다. 명령어가 LT 스케일이 되는 거고, 단축 명령어 LTS입니다. 자, 라인 타입 스케일,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거죠. 1을 기준으로 해서 더 작게 보이게 하고 싶어요. 0.5. 더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더 작게 해볼까요? 아이고. LT 스케일 0.2.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키워볼까요? 2배. 커진 거 맞나요? 네. 3배. 0.1. 작아진 거죠. 작아진 거 맞나요? 네. 0.3. 대략 한 0.3 하면 맞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크기를 키워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축척 계산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죠? 이렇게 축척 계산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입니다. A3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4200, 2970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자, 라인 골뱅이 4200 0도 방향 2990도 방향, 다시 4200 180도 방향 클로즈. 자, 이게 A3 100배 키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선의 모양이 어떨까요? 어떤가요?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실선처럼 보이네요. 자, 제가 확대합니다.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중심선이에요. 다시 봅니다. 얘를 출력하면 뭐로 나올까요? 중심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올까요? 네, 실선으로 나옵니다. 왜요? 선의 모양이 너무 작아서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다가 LT 스케일을 쓰는 거죠. 몇 배 키우면 될까요? 기준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축척이요. 축척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1대 몇 도면이에요? 100이요. 근데 너무 크네요. 그죠? 1대 100인데 너무 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3분의 1로 줄입니다. 100에 3분의 1로. 그러니까 30.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아, 이거 10분의 1이구나. 4200이니까 10분의 1이네요. 그러면 3. 맞습니까? 자, 10. 그러면 맞게 보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4200에 2900은 10분의 1 도면입니다. 그죠? 자, 10분의 1 도면을 이용해서 그려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보죠. 자, chang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속성 바꾸는 명령어들이에요. 제가 컨트롤 1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레이어라든지 이 선의 모양 바꿀 때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선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을 누른 다음 여기서 라인 타입에서 이렇게 선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번엔 change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change. 이 색상이 안 보이네. 색상을 바꿔봅시다. change. change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꾸다라는 뜻이죠.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체인징 포인트를 클릭. 내가 클릭한 점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선택을 했습니다. 클릭.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선택하고 오스냅을 이용해서 클릭. 바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 명령어 쓰시고 선택하고 바꿀 점 클릭. 한번 해보시죠. 이 체인지에는 특별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체인지. 자,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얘가 체인지 포인트를 물어보지만 그 옵션 뒤에 뭐가 있나요? 프로퍼틱스라는 것이 있죠. 얘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컬러나 엘리베이션, 고도나 레이어나 선 종류의 축척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컬러 바꿔볼까요? 컬러 바꾸겠습니다. 여기 컬러 번호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3번이요. 숫자로 써도 되고 이름으로 써도 되고 엔터. 자, 다시 엔터. 그러면 3번 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색상을 한번 바꿔보시죠. 체인지 말고, 자, 이번에는 여기 CHPROP요. 체인지가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위치를 바꾸는 거 하나, 속성을 바꾸는 거 하나,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체인지에서 속성 바꾸기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자, CHPROP. 자, 객체를 선택하렵니다. 제가 객체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속성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선의 모양. 자, 여기다가 배팅. 어떤가요? 배팅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다음으로 DDCHPROP. 얘가 바로 컨트롤 1입니다. 얘가 컨트롤 1이에요. 체인지 명령을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CHPROP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DDCHPROP. 얘 뜨는 거 보이시나요? 속성창. 다시 한번 볼까요? DDCHPROP.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프로퍼틱스라고 합니다. 속성창.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라인 타입이라 선의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라인 타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나 CHPROP를 안 쓰고 이 속성창 프로퍼틱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매치 프로퍼틱스가 여기 있어요. 속성 매치 시켜주기, 일치 시켜주기. 자, 단축 명령어가 MA입니다. 여기 맨 아래 제가 적어놨죠?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 자, 매치 프로퍼틱스, 지금 선택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이제부터 클릭하는 얘네들한테 다 복사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매치 프로퍼티스 내가 선택한 이 객체가 지닌 모든 속성을 지금부터 클릭하는 얘네들한테 다 복사해 주어라. 매치 프로퍼티스 원본 선택하고 대상체 선택해 주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아이콘이 뉴 레이어, 레이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지금 투명한 레이어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는 프리즈 레이어라 얘는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넘어가시고 세 번째가 X 표시되어 있죠. 얘는 레이어를 이렇게 삭제할 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이어를 만들고 자, 레이어를 삭제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중심선 하나, 외형선 하나. 색상도 빨간색, 초록색, 라인 타입도 센터, 컨티뉴어스, 선의 굵기도 0.9, 0.3.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스테이터스에 보면 이렇게 체크문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0입니다. 숫자 0이에요. 이거 숫자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한 건 다 여기에 넣었던 겁니다. 내가 중심선에다 작업할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 체크를 누르면 체크가 넘어오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선택한 다음에 여기 체크 버튼 누르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중심선이라고 불리운 이 선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라인. 선이 어떻게 나오나요? 선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외형선으로요. 라인. 어떤가요? 선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저는 화면에 선의 굵기가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이 되게 가늘게 보이죠? 선의 굵기를 쓰고 있어서 레이어에 선의 굵기를 못 씁니다. 이거 다 디폴트로 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방금처럼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다시 빨간색 진해졌죠?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의 굵기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0.3mm로 선의 굵기가 들어가 있어요. 화면에.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선의 굵기를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눈치껏 이렇게 선의 굵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에다가 선의 굵기를 지정하지 못해요. 여기다 선 굵기 지정하면 아까처럼 가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택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가 휙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바이 레이어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종류를,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굵기를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숨은 선. 은선이죠? 은선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자, 노란색이고 라인 타입이 히든이고 선의 굵기는 0.2mm였습니다.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은 선 나오죠? 라인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라인 바로 레이어가 바로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또 선택하고 여기서 레이어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쉽게 레이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레이어예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레이어 명령어 안 쓰고 얘 누르시면 레이어 뜹니다. 이렇게요. 레이어 뜨고요. 레이어 그냥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굳이 레이어 명령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레이어 앞에 요 세 가지 옵션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레이어 명령어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on, freeze, lock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쭉 뒤로 가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다 프린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프린터에 금지 표시가 들어갔죠. 이 레이어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장난을 되게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도면이 가불간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청, 하청. 근데 원청에서 이렇게 곱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크게 장난칠 생각은 없는데 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이렇게 깐깐하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성질이 좀 더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줘요? 레이어를 이렇게 해서 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화면상엔 있는데 출력하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당황해서 다시 전화 와요. 이거 왜 도면 출력 안 돼요? 도면 출력 돼요. 그리고 해서 보내주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왜 안 돼요? 네. 도면 다시 줘보세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이제 관계가 조금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뭐 서로 알면 이제 장난친 거 아니까 뭐 나중에 웃고 넘어가고 그래요. 술 한잔하고. 이 플롯이라는 기능이 얘를 눌러버리면 출력이 안 됩니다. 종종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플롯은 출력하지 않기란 뜻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출력했는데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체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on, freeze, lock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합니다. off 하고 on, 그 다음에 freeze 하고 so, 그 다음에 lock, unlock 이렇게 됩니다. off가 끄다, on이 켜다, freeze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단어를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옛날에 겨울왕국 있었죠. 그 겨울왕국의 원 제목이 포리즌이었죠. 네, 그 포리즌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포리즌과 프리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레이어를 얼리겠습니다. so는 해동이라는 뜻입니다. 얼린 거를
다시 녹여야 되잖아요. 녹이다란 뜻이에요. 락은 잠그고 언락은 풀고. 자,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가? 가시성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그 다음 작업 유무. 작업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오프를 해요. 그럼 눈에 안 보입니다. 껐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게 작업이 돼요. 이게 신기하게 작업이 돼요. 자, 프리즈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도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온오프를 써야 될까요? 프리즈 소울을 써야 될까요? 프리즈 소울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눈에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온오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은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거든요. 자, 락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선 같은 거 미리 다 맞춰놓고 락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럼 작업이 안 되죠. 우리 눈에 기준은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기타 나머지 작업들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온오프, 오프가 끄다, 온이 켜다, 프리즈 얼리다, 소우 녹이다, 락 잠그다, 언락 풀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두 가지, 즉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숨은 선들, 아니 여기 중심선 있죠. 여기 중심선을 꺼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분명히 여기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자,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동하기. 제가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제가 all이라고 쓸 겁니다. all. 전부 다. 전부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엔터. 자, 기준 잡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레이어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딸려온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돼요.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현재 지금 제가 작업하는 건 외형선입니다. 여기를 끌 수 있어요.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콩글리시로 있습니다. The current layer,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 will be turn off, 아마도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당신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꺼주세요. 그 아래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on 시켜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현재 레이어를 끌 겁니다. 여기 꺼진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제가 서클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 그리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작업이 안 돼요. 그죠? 다시 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작업이 된 거 맞습니까? 네. 온오프는 작업이 돼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작업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심지어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끌 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가 뜨죠? 내가 끈다고 했으니까 꺼진단 말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현재 레이어를 끄고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레이어를 켜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레이어로 들어가서 이번엔 프리즈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되지 않습니다. This layer cannot be frozen. 현재의 레이어는 얼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메시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레이어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즈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즈 된 레이어는 커런트 레이어로 만들 수가 없겠죠. 프리즈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빨간색이 전부 다 여기 있네요. 아까처럼 똑같이 이동할 겁니다. 이동하기, 여기다가 아까처럼 all이라고 썼습니다. 전부 다. 자,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봤습니다. 어떤가요? 얘는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오프한 다음에 옮겼을 땐 같이 옮겨져 갔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옮겨가지 않죠? 다시 말하면 작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락, 잠금이요. 이거는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어요.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도 잠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에러 메시지 뜨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 잠긴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트림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돼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잠글 수 있어요. 현재 레이어가 잠긴 거 보이시죠? 서클 같은 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뜹니다. 세 개가 on a lock layer, 잠김 레이어에 있습니다. 라고 아예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다시 그릴 겁니다. 다시 그릴 건데 아까는 오브젝트 속성을 가지고 그렸잖아요. 지금은 레이어를 가지고 그릴 겁니다. 아니, 얘는 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얘로 바꿔볼까요? 조금 더 어려워졌네요. 이번엔 얘를 가지고 그릴 건데 똑같이 레이어를 가지고 그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요? 네, 중심선이요. 자, 레이어를 뭘로 바꾸면 돼요?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수평선을 길게, 수직선을 길게.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들어졌군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 더 옵셋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 64mm. 다시 한번 옵셋 72mm.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중심 반지름이네요. 중심점은 여기 교차점, 반지름은 32. 다시 한번 중심점은 여기, 반지름은 46.4. 다시요. 서클, 반지름은 10.4. 다시 한번 10.4. 다시 한번, 이번엔 반지름 20. 자, 수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쿼드란트로 그대로 이렇게 그리셔도 무방해요. 이해되시죠? 수평 수직일 때는 쿼드란트를 써도 돼요. 근데 각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를 쓰셔야 됩니다. 수평선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 트림. 자,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기준이 되고 엔터 클릭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옵셋 5mm. 다시 한번 트림. 다시 한번 트림. 그러면 여기 중심선 싹 정리됐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5mm. 트림. 자, 중심선 싹 정리됐네요. 자, 그 다음 요 선이 51도입니다.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또 나옵니다. 많아요. 그리는 방법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50만큼 51도 방향. 즉 다시 말하면 상대 극좌표를 쓰면 돼요. 자, 보세요. 라인, 교차점 찍고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150. 오른쪽이 더 크다. 51도. 맞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좀 손쉬운 방법이죠. 여기 폴라 트래킹을 쓰시면 돼요. 얘 지우고 51도. 51도를 추가하면 됩니다. 자, 라인. 자, 51도네요. 51도 맞습니까? 네. 클릭. 자,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49도가 더 갑니다. 51도고. 그러면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가 0도죠. 그러면 여기 선은 몇 도입니까? 100도. 그러니까 선을 몇 도로 바꾸면 돼요? 10도로 바꾸시면 돼요. 라인. 여기가 100도, 90도죠? 여기서 10도만 더 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10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을 다시 맞추시고. 그 다음, 서클. 중심점은 여기고, 그 다음, 여기서도 어떻게 가냐면 중심이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얼마냐면 80이요. 이렇게. 여기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교차점은 여기고 반지름이 7.2 다시 반지름이 16.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원을 접하고 2원에 접해야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몰라요. 그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배운 명령어 옵셋 중에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은 뭐가 떨어지는 거죠?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원은요? 반지름이 떨어지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7.2. 자, 옵셋 7.2. 이렇게요. 해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옵셋. 이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16이요. 그러니까 16. 그 다음 중심에서 클릭하고 중심에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다 해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트림. 지금 선들이 많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지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엔터. 누구를?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선도 자를 수 있고요.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트림할 때 경계를 지정 안 하고 어떤 때는 트림할 때 경계를 지정하고, 그거는 바로 지금처럼 선들이 너무 많아요. 선들이 너무 많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를 지정하는 게 빨라요. 근데 선들이 경계가 단순해요. 그럼 지정 안 하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서클 TTR입니다. 요 작은 원과 큰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6인 원.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접하고 여기 한번 접했잖아요. 그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클릭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 여기는 어때요? 경계가 쭉 마주치고 있죠.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잡습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32.
지금 여기 잘라야죠. 근데 여기도 잘라야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지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얘 때문에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경계가 되는 겁니다. 트림, 이렇게요. 엔터. 각자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를 쓰는데 여기입니다. 2원의 탄젠트예요. 그리고 다시 탄젠트로. 다시 봅니다.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다 그렸네요. 자, 어떤가요? 색상도 들어가고 선의 종류도 들어가니까 도면이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